I'm still feeling the rain fall, bouncing off my skin. How long do I have to wait? 이 세상에는 많은 안각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각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안각화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암각화 혹은 바위 그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페트로그리프스라고 하고요. 러시아권에서는 피사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기록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과 같은 곳은 암각화에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 암각화는 문자가 없던 시대, 성사시대지요. 그때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늘이라든지 자연의 정령신에게 뭔가 간절한 마음을 빌기 위해서 그림을 바위에 새겼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그림의 또 그림이면서 또한 기록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바위에 왜 그림을 새겼을까요? 하필이면은 물론 바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변하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 때문에 바위에 그림을 새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안각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무런 바위에 그린다고 해서 다 안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연 상태의 바위에 새겨져야 한다는 어떤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그리고 바위를 쪼아서 두드려서 나타나는 흔적의 어떤 집점으로서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림은 항상 음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서 바위, 노천에 있는 바위에 그려지는 그림을 안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고인돌이라든지 혹은 집자리 발굴에서 나오는 숫돌 혹은 갈돌 같은 데도 그림이 왕왕 새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각화에서 제외를 해야 맞겠지만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그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포함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위에 그림을 새겼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은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바위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주로 중근동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바위로 만든 무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바위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바위라는 것이 사자의 몸을 가둡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둬서 보이지 않게 두렵지 않습니까? 시신이 굴러다닌다는 것은 그것을 바위가 감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자의 영혼이 바위에 깃들어서 안정화되고 안정된 영혼이 다시 거기에 머물러 살면서 언젠가는 정화가 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된 영혼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각화가 나타나는 조사되는 위치는 항상 강변이거나 물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 물이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물의 강의 상류는 신의 영역, 조상의 영역이고 여기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하류입니다. 강의 상류의 신이나 조상이 새로운 육신을 보내줘서 영혼은 그 육신을 다시 갖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각화가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또 다른 것이 있죠. 바로 신석기 시대는 신적 요소라기보다는 자연 정령의 모든 신성한 힘이 감춰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 정령 신앙 형태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 그림은 대부분이 동물의 형태를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동물태를 쓰고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태를 갖고 나타나는 암각화는 대부분 신성시대는 사슴이 그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라는 것은 수렵시대의 조형적 전통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왔고 상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신석기 후기가 되면서 농경이 점점 우리 생활 근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생업 환경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농경이 우리의 어떤 삶의 근원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나는 뭘까? 나의 근원을 찾아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조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이 등장하게 되고요. 즉 자연정령 신앙 형태에서 조상신 숭배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상신에 대한 구체화된 형태로서 인간의 모습이 신석기 후기 청동기 시대의 주류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농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노동력도 있지만은 자연 현상, 불가해한 어떤 천둥 벼락이라든지 따뜻한 햇살, 물의 흐름, 비 이런 것들을 또 역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하문 암각화입니다. 우리나라 천전리 각석에 보면은 동심원에서부터 마름목골 문양, 물결 문양, 회오리 문양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농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야흐로 신석기 후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기하문은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주류적인 표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끝이 우리 영일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시발점이 바로 기계 인비리 고인돌의 기계 인비리 암각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비리 암각화의 영향력에 의해서 칠포리 암각화가 성립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는 형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각화를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전 암각화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사시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문화의 모든 원형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속해서 발전시켰을 뿐이지요. 그 원형이 선사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 고고 유물 유적을 가지고 그런 편린들에 모아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우리는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암각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 암각화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정신사적인 문제까지도 암각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각화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얻어서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 notice you, suddenly I can't blink, I play it cool, try to finish my drink, I wanna know what you think, yeah, what you think.